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단순히 신뢰가 깨지는 것을 넘어 내면의 중심마저 흔들리는 충격을 받는다. 왜 몰랐을까?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라는 자책은 모든 배신당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반응이다. 배신은 관계를 끝낼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새로운 인연조차 경계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사람을 잘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담속찬과 목민심서에서 배신자의 특징과 심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특히 야박한 사람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오늘은 이들의 특징뿐만 아니라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야박한 사람이란 은혜를 잊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다. 야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꼭 조심해야 할 유형이다. 이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간절히 부탁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지만 막상 자신이 도와줘야 할 상황이 오면 차갑게 돌아선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작은 은혜라도 보답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의리와 은혜를 지키는 자질이 없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야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도움을 받을 때는 간절하지만 자신이 도움을 준 뒤에는 그것을 금방 잊는다는 점이다. 친구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어렵게 모은 돈을 내어주며 그를 도와준다. 그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평생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조차 끊는다. 돈을 갚지 않는 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어도 당신의 도움에 대한 감사조차 없을 때 느껴지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야박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를 끊는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위해 평생 저축한 돈을 모두 사용한 경우를 떠올려보자. 그리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면서 외면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멀리한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야박한 행동이다. 야박한 사람은 도움을 받던 시절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기도 한다. 한 예로 사업 실패로 빚을 졌던 사람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성공했다. 그는 성공한 뒤에도 빚을 갚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과의 관계마저 단절하려 한다.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과거를 아는 사람들까지 멀리하려 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도 자신이 도움을 줄 상황이 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리조차 지키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셔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한 형제가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며 모든 책임을 다른 형제에게 떠넘긴다고 하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을 나누는 순간에는 그 형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한다면 이는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야박한 행동이다. 야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만 관계를 유지하며 그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든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을 준 만큼 보답을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마운 마음조차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이 쌓여 결국 관계 전체를 망가뜨린다. 정약용 역시 실제로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백성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며 진실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짓말은 신뢰를 허물고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며내는 데 능숙하다. 이들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진실을 살짝 왜곡해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한다. 한 예로 직장에서 한 동료가 이번 프로젝트는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당신을 설득했다고 하자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뒤 그가 모든 공을 혼자 차지하고 당신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처음부터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자극해서 자신을 도와주게 만든다. 한 친구가 이번에 정말 큰일이 났어. 너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 말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면 거짓말로 인해 이용당했다는 느낌의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인지 의심받게 된다. 친구가 돈을 빌리면 꼭 다음 주에 갚을게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다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말은 점점 믿기 어려워진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관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작은 거짓말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누적될수록 상대방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친구가 이번엔 교통이 너무 막혀서라거나 집에서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 같은 핑계를 반복한다고 하자. 이런 작은 거짓말이 계속되면 당신은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의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또 거짓말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든다.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나쁘게 만든다. 한 사업가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그렇다. 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계망 전체를 흔들리게 한다. 이렇게 거짓말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과 신뢰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의 상호 존중과 평등함을 깨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신뢰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히 돌아봐야 한다.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반복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이를 깨뜨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재평가해야 한다. 정약용이 말하는
배신자의 특징으로는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우선, 겉모습에 속지 말라. 배신자는 종종 겉모습과 태도를 이용해 신뢰를 얻는다. 정약용은 독사의 꼬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본질은 독을 품고 있다고 경고했다. 겉모습이 매력적이고 태도가 친절할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게 되지만 이는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외모가 매력적이고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며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자. 그는 호의를 가장해 신뢰를 얻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이용하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 겉모습이 매력적일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한다. 배신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실제로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며 관계의 거리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신뢰가 크고 그만큼 배신의 충격도 크다고 하였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형제나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린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기대와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의 충격도 훨씬 크다. 그렇다면 배신자는 왜 배신을 할까? 배신자의 행동은 단순히 나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한 심리적 요인에 따라 행동하며 이로 인해 배신을 일으키게 된다. 배신자의 심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이기심, 관계를 도구로 여기는 사고. 배신자는 관계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들에게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유지해야 하는 거래와 같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신뢰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언제든 태도를 바꾼다. 그 예로 한 동료가 당신이 중요한 계약을 따냈을 때는 축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만 당신이 그 계약에서 실패하자 태도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과만 어울린다고 하자 그는 관계를 단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다. 이기심은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배신자는 감정적 유대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관계에서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두려움.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과 배신을 선택한다. 두려움은 거짓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도 자신의 거짓에 얽매이게 된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다가 결국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는 두려움에 의해 배신을 선택한 것이다. 셋째, 질투.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 배신자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시기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더 초라해진다고 느낀다. 이들은 질투심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칭찬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험담을 하며 당신의 신뢰를 흔들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넷째, 책임 회피.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부담스러워함. 배신자는 책임을 짐으로써 자신에게 생길 부담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대신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떠넘기려 한다.
타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가족 내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한 형제가 나는 지금 여건이 안 된다며 책임을 미루고 다른 형제가 이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관계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책임 회피자는 자신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배신으로 이어진다. 배신이 남기는 상처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 배신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이후의 모든 관계에서 끊임없이 의심한다.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런 불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장애가 되고 사람을 점점 고립시킨다. 정약용은 배신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배신자의 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과 멀리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사람을 잘 가려라. 야박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것이 배신의 고통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신중히 가리며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보았다. 앞서 말했듯 이기심이 강한 사람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관계를 진정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두려움이나 질투심 때문에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을 미리 알아채고 신중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배신의 상처를 피하고 싶다면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하지 말고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며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결국 진정한 관계를 선택하고 스스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배신의 고통을 피하는 길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